이 채널의 장점은 영상의 내용이 훌륭해요. 사실 유튜브 영어 영상들 보면 대부분 시각적인 효과나 음악, 귀엽고 예쁘게 만드는 거 이런 데에 집중하지 정작 내용은 그냥 단순한 반복이 많거든요. 그런데 스티브 앤 맥이는 안 그래요. 스토리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보고 나면 머리에 남아요. 이 스티브 선생님의 다른 채널에 가보면 실제로 아이들 데리고 수업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알게 돼요. 아, 이 영상의 스토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 많은 경험들이 영상에 다 녹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티브 선생님 영상은 좋은 점이 단어만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토리를 즐기면서 스티브와 매기의 장난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기억에 잘 남고 공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초등 저학년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인상인 것 같아요. 아이가 이거 재밌네 라고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스티브 앤 매기는 우리 집 아이들한테 영어의 첫인상이었어요. 영어 엄청 쉽고 재밌네 라고 느끼게 해준 고마운 영상입니다. 이 채널에 영상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크래프트 영상만 골라서 봤어요. 이게 종이에 색칠하고 자르고 하는 영상들인데 이 자체가 영어 교육을 위해 만든 것들이라 만드는 과정에서 색깔, 숫자, 과일, 동물, 얼굴, 손발 이런 기본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여기 영상의 좋은 점은 만들기 끝난 후에 영어 학습 영상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사실 정말 옛날스러워요. 뭐지? 90년대에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 옛날 뽀뽀뽀 수준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아까 스티븐 매기와 같아요. 내용이 훌륭해요. 핑크퐁이랑 비교가 되는데 핑크퐁 영상들은 정말 예쁘고 신나죠. 문제는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노래도 영상도 뭐 빰빰빰빰 지나가면 재밌게는 보는데 영상 끝나면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여기 영상들은 다릅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지만 천천히 충분히 반복하고 나름 스토리가 있거든요. 저는 예쁜 것보다 머리에 남는 게 좋아요. 이 크래프트와 스티브 앤 매기 영상의 공통점은 일반인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단어, 표현, 억양, 말투 모두가 그냥 일반인 유튜버들하고는 다릅니다. 반듯하고 정제된 표현을 써요. 영어 처음 시작을 이렇게 교양 있는 영어로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이에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English Sing Sing 사이트에 가면 어휘 말고도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컨텐츠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 있는 거 다 안 하고 단어 영상만 활용했습니다. 이 채널의 좋은 점은 유아들용 같지 않아서 초등 저학년이 보기에 딱 좋다는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랑 커리큘럼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내용이 뭐랄까 너무 반듯하고 교과서스러워요. 왠지 모르게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취향에는 맞지 않았고 대신 단어 영상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잘 활용을 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 눈에는 이 단어들이 너무 쉬워 보이겠지만 아직 아이들이 쉽게 말로 꺼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아이가 이거 또 나와 너무 쉬워 그러더라도 그래? 그럼 말해봐. 봄이 영어로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아이가 스스로 말할 때가 옵니다. 그때를 기다렸다가 칭찬을 듬뿍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이의 성취감을 높여주는데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스크래치 가든이라고 이 채널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집 애들은 여기 영상들은 정말 깔깔대면서 봐요.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잉글리시 싱싱의 영상하고는 분위기가 확 다르죠. 이렇게 같은 주제를 다양한 영상을 통해 반복하면 반복의 지루함을 줄이면서도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크래치 가든 채널은 영어를 전혀 모를 때보다 1년차 하반기쯤부터 영어를 잘하게 될수록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채널이에요. 제가 여기서는 쉬운 것들만 골라서 소개하지만 나중에 아이 영어 실력이 늘면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말 많이 나오는 영상들 보여주세요. 말장난을 이해할 수 있으면 정말 재밌는 유머들이 많아요. 이 애니메이션이 언뜻 보면은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영어 교육 목적으로 제작한 게 아니고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만든 거라 영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내용이 참 좋습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스토리가 탄탄하고 유머도 섞여 있어서 웃으면서 볼 수 있어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유튜브가 있기 전에 한국에서 엄마표 영어 하시던 분들이 이거를 DVD로 구입해서 많이 활용하셨더라고요. 이 투피가 굉장히 수다쟁이여서 말이 엄청 많고요. 비누는 말이 없지만 스토리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 재밌는 TV 영상을 많이 본 친구들은 이 영상이 좀 심심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재밌는 한국어 TV 프로그램을 좀 덜 보여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애들이 좀 심심한 영어 영상도 봐준대요. 우리 집 아이들은 다행히 2PM 빈으로 참 좋아해서 5분이 너무 짧다고 하루에 몇 개씩 본 날도 있고 그랬어요. 구독자 800만 명의 인기 채널이죠. 사실 아이들은 이 채널에서 인형 갖고 놀거나 장난감 프로 보는 내용들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영어 공부를 위해서 보는 거라 그런 내용들보다는 뭔가 만들거나 그리는 내용들을 골라서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이 슬릭 슬라임 쌤이 영어 공부에 좋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영상 내내 대화가 끊이지 않아요. 유튜브에 크래프트 영상은 참 많지만 대부분이 말없이 음악만 틀어놓거나 꼭 필요한 설명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채널은 크래프트를 하는 수가 슬라임인 쌤과 계속 대화하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대화만 들어도 참 재밌고 지루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어 공부에 좋은 두 번째 이유는 크래프트라는 내용 특성상 뭔가를 설명하고 묘사하는 문장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분량의 영상이라도 우와 이거 멋있다, 나 이거 좋아해, 재밌어 이런 말만 계속하는 영상과 이 슬릭 슬라임 쌤처럼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영상을 비교해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문장과 어휘의 수준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슬릭 슬라임 쌤은 영어 공부 1년 차인 아이가 대화를 다 이해하기에 아마 어려울 거예요. 말하는 속도가 꽤 빠르고 실생활에서 쓰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큰애가 영어 공부 2년 차 됐을 때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은 다 들리는데 처음에 볼 때는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았어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말을 못 알아들어도 내용이 재미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본다는 겁니다. 내용에 집중해서 꾸준히 보다 보면 어느새 빠른 말 속도에 익숙해지고 잘 들리게 되는 거죠. 제가 큰아이 영어 공부 1년차 하반기에 아이가 이제 영어에 조금 친숙해진 것 같아서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 현실을 사는 아이들이 하는 영어를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해서 찾게 된 채널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하는 영어는 발음도 아직 명확하지 않고 교과서에 나오는 모범적인 문장도 아니죠. 그런데도 제가 현지 아이들이 하는 영어를 들려주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 아이에게 왜 영어를 배워야 하는지 스스로 목적의식을 갖게 해주고 싶었어요. 영어라는 것이 만화나 드라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세상에서 사는 나랑 똑같은 아이들이 쓰고 있는 말이구나. 내가 언제든 한국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친구들과 영어로 말하게 되겠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 하이호 키즈 채널에는 영상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활용한 것은 주로 키즈 트라이, 키즈 플레이, 키즈 밋 이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거는 혹시 하이호 키즈 채널에 키즈 밋 내용이 좋아서 직접 유튜브 채널로 가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신 경우에 내용상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하트건 채널에서 소개해드리는 영상들은 수의사, 오페라 가수, 발레리나 이렇게 밝은 내용들만 가져오는데 하이호 키즈 채널에 직접 가시면 사형수, 강도, 이혼 변호사, 총기 난사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 이렇게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무거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미리 내용을 보시고 적절하다 싶은 것들만 보여주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이런 주제들은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영어책 읽어주는 채널인데 평범한 Read Aloud 영상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남자 두 분이 책을 참 재밌게 읽어주는 데다가 중간중간에 흥미로운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과정에서 영어도 더 많이 배우고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게 돼요. 우리 집 아이들이 다른 Read Aloud 영상들은 좀 지루해 했는데 이 채널은 너무나 재밌게 봤어요. 아마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이 두 사람의 말이 좀 빠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사실 실제로 대화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스피드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접하는 영상들은 대부분 방송용이라 조금 천천히 정확하게 말해주고 우리 귀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채널의 라이언과 크레이그의 말이 빠르게 느껴집니다. 아이가 이 채널의 영상들을 보고 잘 웃고 따라가면 아이의 듣기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어려워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시간 문제고 꾸준히 듣고 보고 하다 보면 말하는 스피드와 상관없이 다 들리는 날이 옵니다.
PBS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입니다. 이름부터가 퍼블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 제작하고 방송하는 프로그램들은 내용도 교육적이고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방송사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짧은 영상들은 대부분 예고편이나 맛보기 영상의 성격이 강하죠. 그냥 넷플릭스 보면 되지, 이런 짧은 영상들을 굳이 찾아볼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말 배우는 것만 생각하면 그냥 애니메이션만 봐도 충분해요. 다만 저는 욕심이 조금 더 있었어요.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말들은 어휘나 표현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은 내용도 형식도 훨씬 다양하고 풍부하죠. 오늘 볼 엘레노어 원더스 와이는 과학 만화예요. 이거를 20분씩 보라고 하면 아마 지루해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2, 3분짜리 짧은 클립으로 보면 과학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도 부담 없이 볼 수 있거든요. 하루에 2개 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년이면 500개를 보는 겁니다. 상식도 풍부해지고 어휘 수준도 높아지죠. 지금은 아주 쉬운 영상들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2년차, 3년차 가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나 여러 과학 역사 전문 채널들로 확장하면서 수준을 계속 높여갈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캐나다 공영방송인 CBC의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들도 같이 볼 겁니다. 이 CBC 키즈 채널에도 재밌는 영상이 많아요. 내용은 뽀뽀뽀 수준이지만 원어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말하는 속도도 꽤 빠르고 실제 생활에서 하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하기에 참 좋죠. 이 Brightly Storytime 채널은 영상 화면이 깨끗하고 글자 가독성이 좋아서 제가 자주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다만 책들의 분위기가 대부분 잔잔한 내용들이 많아서 아이 취향에 따라서는 좀 심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공부를 위해서는 다양한 내용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아이들에게 웃기고 재밌는 것들뿐만 아니라 잔잔한 내용들도 골고루 섞어서 보여줬습니다.